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하실 게 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110조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서 쫄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 행위의 모습, 그 수단, 그것만 다를 뿐이지 구조가 완벽하게 같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일단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판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박 같은 경우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효과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효과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강박이라는 게 급이 있다는 거야. 급. 그러니까 그 강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효는 뭡니까? 효력이 없다. 효과 불발생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먼저 개념을 잡아두실 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효력이 없다, 즉 무효라는 거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효는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취소권자 마음. 그러니까 취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유효라는 거죠. 일단 취소할 수 있다는 유효입니다. 유효. 그 다음에 취소를 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하늘하고 땅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할 수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의사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의 하자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다음에 의사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그래서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거냐면 공포를 느끼는 거. 외포심, 공포를 느끼는 정도.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정도. 그런데 이어에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무효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무효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가 보여야 되냐면 박탈입니다. 박탈.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그러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해버렸으니까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이 됩니다. 의사의 흠결. 흠결은 결여됐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시냐면 총칼이 그냥 목에 탁 들어와 있다. 완전히 그 강박의 정도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사인하고 있다. 증여계약서에.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유효라는 겁니다. 유효. 취소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유효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무효 취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죠. 하지만 여기서 일단 개념을 잡아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박탈돼 버리면 그 자체로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겠습니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아주 강해야 되는, 극심해야 된다. 즉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 박탈, 핵심 단어는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 반가로 1번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반가로 2번 문제 보시면 무효 대상이 되는 강박행위는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로는 부족하죠. 여기에서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박탈,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돼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법무사 문제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라는 거죠. 그런데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의사의 하자. 일단은 유효니까. 그래서 여기를 꼭 개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강박의 정도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거는 취소 사유입니다. 다음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그래서 외형만 남아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또 강박과 관련해서 사기에서도 그러니까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상술이라고 불린 것, 그거는 기망이 아닙니다. 강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기와 강박 거기에서 기망이라고 하려면, 강박이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핵심 부분이 바로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성. 그랬을 때 위법해야 이거를 강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강박과 관련해서 이제 그 위법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판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제 위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냐면 정당한 권리 행사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 행사,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당한 권리 행사는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한 권리 행사는 원칙적으로는 위법하지 할 수가 없죠. 위법해야 강박인데 정당한 권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가 않으니까, 위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강박이 아니다. 요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칙이라고 썼다라는 이야기는 그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판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유지가 있었는데 그 유지가 이렇게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간자, 그 유지의 상대방, 거기에 또 남편이 있었겠죠. 그 배우자가 이거 간통죄로, 야, 너 간통죄 저질렀으니까 고소하겠다. 그러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좁니까 안 좁니까? 즉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그거는 해악의 고지입니다. 해악의 고지하니까 이 사람이 쫄렸다라는 거죠. 즉 외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위법하지가 않은 이유, 강박이 아닌 이유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도 이것이 위법한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내지는 추구하는 이익,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해악을 고지할 때 그 수단을 사용을 하겠죠. 어떠한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요렇게 수단, 이 두 개를 각각을 살핍니다. 각각을 살펴가지고 어느 하나에라도 여기 밑에를 수식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각각을 살핀다. 목적 부분하고 목적과 수단을 각각 살펴서 거기에 수식어가 안 좋은 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위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단어라든지 법질서에 위배된다라든지 법질서에 위반된다라는 거죠. 이런 단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수단에가 예를 들어서 부적당한 수당, 그래서 이런 단어가 붙으면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에가 부적당한 단어가 붙었다. 그러면 이거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위법하다. 수단이 문제가 위법성이 없더라도, 수단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요 목적이나 이익 이러한 단어가 여기에 붙었다. 그럼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위법하다. 그러면 강박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 두 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서 위법하다. 뒤집으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뒤집으면 이제 그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이거는 위법하다. 그랬고 이제 그 밑에 판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 해가지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야 하는 바, 여기 불법으로에다도 밑줄을 쳐두십시오. 요 지문 하나라도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에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재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다. 부정한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또 내용에가 법질서에 위배된다. 안 좋은 단어가 붙어있죠. 또는 어떤 해약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이런 단어들이 붙으면 이거는 다 위법해서 강박에 해당한다. 강박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됐던 이 두 개의 지문을 보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순간에 땡! 위법성이 있죠. 강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가 X가 된다는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약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그러면 위법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X.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출제될 때는 문장을 조금 이렇게 꼰다라는 거죠. 꼰다. 그래서 이 경우가 위법한 경우다.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가로 1번에는 여기 지금 O라고 되어 있는데 X로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위법성이 1번 같은 경우에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해당한다. 그러니까 X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고 효과는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그 말은 무효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효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또 의사표시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2명 나와도 좀 복잡한데 3명 나오면은 약간 이제 껄쩍지근하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3명 나오면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사례 형태로 묶어봐가지고 조금 이걸 복잡한 거 거기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그거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은 40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이제 402페이지에 나와 있는 110조의 2항입니다. 110조 2항. 그러니까 먼저 다시 한번 110조 1항을 보시겠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갑하고 을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110조 1항입니다. 배웠던 게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게 110조 1항.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망 또는 강박을 했다. 그러면 기망 속아서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표의자. 요 의사표시를 한 사람, 얘의 의사표시를 받은 얘를 상대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는 거죠. 당사자. 그래서 이 친구는 누가 됩니까? 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매수인이 되고 그랬고 이 두 사람은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라고 불리는 거죠. 당사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당사자라는 것과 상대방이다. 이 단어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 110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당사자 사기다. 무슨 말입니까? 둘 사이에서 그 계약의 당사자 둘 사이에서 사기가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요 상대방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상대방 사기.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110조 2항은 제3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얘 둘이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제3자의 사기와 강박 요 두 개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구조니까 이렇게 갑이라는 친구가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가 갑을 기망 또는 강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강박, 행위 수단만 다른 거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말씀을 제3자 사기, 요 기망을 한 거 요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망을 당했으니까 얘가 표의자.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상대방.
그랬고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면 이 둘이가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법을 만든다면, 즉 입법자가 된다면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공평할까,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경우에 있어서 이제 A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얘 갑은 누구냐면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기당한 피해자. 그러니까 일단 법은 요 갑이라는 사람, 요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쳤을 때 이제 그 1항처럼 취소권을 줘야 되겠죠. 취소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 을이라는 사람은 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기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사기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이 A의 위법한 간섭, 즉 갑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A의 위법한 간섭으로서의 기망에 을은 아무것도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즉 결론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이 갑의 의사결정의 자유, 사기당했으니까 요게 침해됐죠. 얘도 보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아무런 관여도 없었던 이 친구, 요 신뢰도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조화를 한쪽만 일방적으로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조문을 만들 때 입법자는 조화롭게 둘 다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입법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 상대방이 보호 가치가 있냐, 그 다음에 보호가치가 없냐. 그래서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선의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있을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없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갑은 어떨 때 취소할 수가 있느냐, 을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계속 그 조문으로만 해가지고 외워두려고 했다가는 우리 민법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리니까 방금 쭉 말씀했던 걸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고 요 을이 보호가치가 없을 때에 한하여 갑이 취소할 수가 있다.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0조 2항 보시겠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있는 위에다가 이렇게 방점을 땡땡 이렇게 찍어두시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없을 때에 한하여 즉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법을 조문을 요것 자체를 이해가 돼버리시면 나중에 읽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제3자 사기 강박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조문 구조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것, 그거 첫 번째 출발이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한 해당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판례 자주 나오는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은행 출장 소장 사건이 있고 밑에 보면은 신용금고 과장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출장 소장은 누구냐면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대리인에. 그런데 신용금고 과장은 사건은 뭐냐? 이거는 그냥 직원, 대리인이 아니라 피용자, 직원에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잡으시고 지금 이 판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판례 자체가 여기에서 내용 자체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내용 자체는 볼 게 없고 여기에서 지금 어느 한 사람은 제3자 사기에서 3자에 해당하고 어느 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의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A에서 이제 기망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가 상대방. 그래서 A가 갑을 기망을 했는데 이렇게 을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상대방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상대방의 대리인과 무슨 말입니까? 을의 대리인이 갑을 사기쳤다. 내지는 여기서 피용자, 직원, 을의
피용자가 사기를 쳤다. 그래서 요 지금 제3자가 그냥 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여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고 피용자는 제3자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자체를 먼저 첫 번째 시험 지문에서 물어보는 게 이 형태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이 있고 그 회사의 법률 그 고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장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술도 마신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왜 제3자가 아니라고 했냐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 을하고 동일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동일시란 말이 뭡니까? 동일하게, 같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을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다. 을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을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다라는 말은 을이 사기친 거하고 같다라는 말은 이거는 지금 110조 2항 제3자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110조 1항 당사자 사기, 상대방 사기 똑같으니까 이 상대방하고 동일시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은. 그래서 얘는 사실은 요 주소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이사. 대리인이 사기친 건 상대방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다. 그렇지만 이제 피용자는 어떻습니까? 회장님하고 같이 뭐 식사하고 골프 치고 술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렇게 110조 2항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좀 더 쉬운 문제에서는 그대로 피용자는 제3자가 되고 대리인은 제3자가 되지 않는다. 그걸 물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볼 때는 일단은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그러면 이 경우에 상대방 다시 먼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니까 피용자가 사기를 쳤다. 그러면 이 갑은 이 사람 을의 보호가치가 없을 때에만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용자가 갑을 사기쳤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갑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대리인이 만약에 사기를 쳤다. 그거는 상대방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으니까 110조 1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의 악이 그런 게 안 나와 있죠. 그 말이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사기 강박이 없는 의사표시는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걸 그냥 취소. 그냥 취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에서 이미 지금 제가 설명은 전부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가를 1번 보시면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러니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이니까 병이 표의자입니다. 그랬고 갑이 상대방이죠. 즉 상대방의 대리인 을의 사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하면은 맞는 부분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대리인이 사기쳤을 때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니까 그냥 취소할 수가 있다. 방가로 2번 보시면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그냥 취소한다. 그러면 이 지문을 맞게 하려고 하면 이 대리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맞겠습니까? 피용자가 들어가면 맞다라는 거죠. 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다시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신용공고 과장사건 나와 있고 피용자 나와 있고 밑에 방가로 1번 보시면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은 X가 되는 거죠. 그랬고 지금 여기에서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피용자는 제3자 사기에 제3자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방가로 2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의 피용자는 대리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뭔가 꼬시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피용자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X가 되겠죠. 해당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막 않는다, 있다, 없다 이게 막 꽈서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한다인데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X가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방과로 3번.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이 표의자, 매도인이 상대방, 즉 상대방의 피용자가 기망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110조 2항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즉 상대방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이거는 선의 무과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보호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우리 법이 보호해 주죠. 왜 그렇습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X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요 지문들이 조금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약간 아리까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다음. 타 제도와의 경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경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사기 당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기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상대방이 기망을 하죠. 사기의 구조. 상대방이 기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고에 빠지죠. 차고에 빠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요게 차고의 구조다. 그러면 요거 기망 한번 딱 지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고 있고 의사표시 했고. 그러니까 사기 당하게 되면 무조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를 보면 지금 사기에서 여기서 출발이 됐으니까 요렇게 해서 110조 문제가 되는데 기망을 딱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요렇게 109조 문제 여기에도 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기와 착오가 있었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각각 이렇게 선택해서 주장할 수가 있다.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사기와 착오가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건 명확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만약에 선택적 주장을 하면서 109조 이 부분을 주장을 하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뚝 잘려가지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요 부분에 요건에 해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경우에 뭡니까? 여기 중요 부분에 해당할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특히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어야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중요 부분이 아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이 착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요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기는 조문이 깔끔하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했을 때는 각각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착오 취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요거 기망. 그러니까 사기는 어떻습니까?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위법한 간섭이 있었다. 그거를 이유로 취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기 취소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동기의 착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동기의 착오 원칙적으로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사기를 이유도 동기의 착오 이것도 사기 취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착오가 일어나가지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 부분도 이렇게 109조에 해당하게도 되는데도 이와 별도로 110조 사기에 의한 취소를 만들어 놓은 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에 위법한 간섭이 있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이 조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넘겨보시면
조금 전에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뒤에 끝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 그러면 원칙이라는 말은 거기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겁니까? 예외가 있다.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외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예외도 역시 우리 기출문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외. 다시 한번 보면 사기하고 차고 이 타제도 관계는 경합하는 게 원칙이다. 경합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다. 원칙. 그래서 여기에서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 주장이 안 된다. 선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나왔으니까 선택이 안 되니까 무조건 한 곳으로만 가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사기하고 차고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무조건 하나로만 가야 되는 사건이 있다. 하나로만.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이 사건의 이름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서명의 차고 사건 내지는 김영날인. 이게 어떤 건지는 바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날인의 차고 사건. 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한 길로만 가야 됩니다. 한 길로만. 그러면 서명의 차고 사건, 김영날인의 차고 사건 이거는 둘 중에 어디로만 가야 되겠습니까? 사기 취소를 해야 되느냐? 차고 취소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여기 요 제목 자체가 차고라고만 써져 있으니까 사기로 가지 못하고 무조건 차고로 가게 된다. 무조건 차고로 가게 된다. 그래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갑이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A라는 사람이 기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의 기망에 의해서 갑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냐면 A가 갑한테 와가지고 친구야, 내 아들이 그 큰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런데 이 신원보증 서류에다가 너가 신원보증 좀 서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신원보증 서류에다가 이렇게 기명 이름을 쓴다라든지 도장을 찍는다라든지 날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갑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류가 한 서너 페이지 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그냥 사인만 해버린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신원보증 서류가 아니라 연대보증 서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보증 잘못 써서 쪽박 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신원보증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대보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원보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A의 아들이 회사에 들어갔다. 그 회사에서 사고 쳤다. 그러면 그 보증 서준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제도인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쪽박 차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회사가 알려줘야 될, 이 녀석이 사고 칠 것 같다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갑이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읽어보지 않고 해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니까 구조 어떻습니까? 요 A라는 사람의 사기에 의해서 갑이 지금 의사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 서류인데 신원보증 서류라고 알고 지금 착각해가지고 사기당하니까 착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명을 해버렸다. 이러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판례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깊게 설명드리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 그러한 판례입니다. 물론 고등법원도 판단을 잘못했던 거고요. 그럴 때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서명의 차고 또는 김영날인의 차고 사건이라고 하고 이거는 요 경합에 대한 예외가 되니까 무조건 외길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목에 있다. 차고로만 이로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전체가 네, 그래서 위에 보시겠습니다. 쟁점 보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 및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그와 같은 행위에 민법 110조 제2항 제3자 사기죠. 거기에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구 그렇지 않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버리니까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만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판례에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다섯 번째 줄
그래서 어떤 그것을 서면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 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사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의 착오가 제3자 A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여기 핵심입니다. 법리만, 그 위에다가 땡. 착오로만 간다. 오직 착오로만 간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취소권 행사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보면 방가로 1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에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기로는 안 간다. 무조건 착오로만 간다. 착오로만 간다. 그래서 X가 되고 방가로 2번 보시면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여기까지 똑같죠. 문제가. 다음에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하면 이 역시도 땡. 그러니까 얘가 제3자 사기의 법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면 얘를 따져본다라는 거죠. 알았거냐 알 수 있었느냐 그 부분을 따져보는데 여기서는 따져본다 안 따져본다? 안 따져본다. 무조건 착오로만 간다. 착오로만 간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식어가 꼬시더라도 사기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전부 다 X가 된다. X가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가로 2번 사기 강박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첫 번째 보시면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1억 원의 손해를 봤다. 그럼 상대방이 1억 원 이득을 보는 거겠죠. 그럴 때 그거를 이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주라.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하는 거죠.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그거 1억 원으로 그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내가 손해본 게 1억이다.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두 제도가 있으니까 어떤 걸 이유로 골라 잡아서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2억 받지는 마라. 선택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중첩적으로 2억을 받을 수는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만 보시면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취소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변존한다. 경합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죠. 그러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이라도 하나 골라 잡아서 행사할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더블로 받을 수는 없다. 더블로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밑에 지문은 방금 판례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가로 3번 위에 그 판례 그 내용을 보시면 제3자에 의한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요 A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할 때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냐면 사기를 당했으면 그 피해자를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 보호를 해주는 그 구제 수단은 다양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기꾼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기꾼 감옥에 보내고 민사적으로 뭐 배상받고 그런 문제 당연히 감옥에 보내고도 배상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민사적으로는 어떠한 구제수단을 주고 있느냐. 우리가 방금 봤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민법 총칙에서는 뭘 주고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요건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보호를 하고, 또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그것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이 두 개 제도가 다 별개로 각각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기죄로 감옥에다 집어넣고도 민사적인 구제수단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사적인 구제수단에서도 각각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취소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방과로서 한 번도 자주 시험에 나왔던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쓰레기 매립장 사건, 그거 가지고 같이 유사한 거니까 같이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갑하고 을하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 계약은 그냥 아파트 이렇게 매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분양자. 다음에 여기를 수분양자, 피분양자, 분양받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분양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이제 분양받기 전에 막 계약 체결하고 할 때 모델하우스 가보죠.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이 아파트가 이제 내가 나중에 사서 입주할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어떻습니까? 모델하우스 가보면은 그림 죽여주죠. 역시 우리 가봤더니 이 아파트가 아주 죽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양을 받았고 아파트에 입주를 했더니 더 죽여주더라. 왜 그랬습니까? 요렇게 요쪽에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그랬고 요 분양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었는데 그 사실을 요 수분양자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그 말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묵비했다 내지는 침묵했다. 그러면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게 이 분양자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 또 우리 판례 사안에서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여기에 공동묘지도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이러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사기냐 기망이냐, 여기 기망이냐, 이 부분부터 다퉈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침묵, 묵비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작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죠. 어떠한 경우입니까? 고지 의무, 알려줘야 될 의무, 내지는 설명 의무.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고지 의무가 있는데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될 신의칙상의 고지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기망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다음 판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망에 해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가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사기쳤다. 그러면 이제 을에게는 어떻습니까? 민사상 구제수단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 두 개는 각각 별개의 제도다.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분양자가 이제 이 갑 쪽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이거는 너는 그냥 취소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지금 분양 대금으로 1억 원을 넣습니다. 1억 원. 취소하고 무효가 되니까 요 1억 원만 반환받아갈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 요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은 아파트는 1억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얘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1억 5천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았다면 누가 이거를 취소를 하고 1억만 받아가겠습니까? 1억만.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1억 5천짜리 올라가 있으니까 취소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해액은 얼마가 될까 했을 때 여기서 1억 5천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는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이 아파트가 1억 5천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다. 그 부분을 손해배상, 즉 취소를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분양자의 신의칙상, 여기서 이 분양계약자, 이 사람이 그냥 수분양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받는 사람. 아파트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 만짜리다 땡, 만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여기서 지금 원고가 바로 수분양자를 이야기합니다. 을 쪽을 이야기합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도에다 땡.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1억 원만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고 1억 원만 반환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1억 5천원 이미 올랐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경우에 있어서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 을로서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이 부분 억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결론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안 되겠죠. 왜 그랬습니까? 의사표시 규정 적용 안 되는 게 어떤 겁니까? 가족행위, 즉 신분행위. 신분행위 적용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법행위 적용 안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공법행위 정리 안 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소송행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로 보시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소송행위가 아니고 민법상의 법률행위라면 강박에 의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이게 맞는 부분이 되는데 그 규정이 여기 소송에는 적용되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잠깐 쉬고 문제가 2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시작할 때 여기 그 기출문제부터 풀어보고 이렇게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